또 군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배님들의 얼굴이 많이 보여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우리 광화문 세력, 특히 안보단체 지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후배님들은 또 군인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국내외 동포들 많은 분들에게 겸사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가장 알게 모르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한미동맹에 상처를 주고 오로지 김정은의 비위만 맞춰서 평화협정 종전선언, 그리고 말은 안 꺼냈지만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해서 지녀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바로는 마을 공동체라고, 여러분 좌파 운동권, 주사파 시민단체들이 주동이 돼서 이미 마을 공동체를 거의 뿌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셔도 밑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께서 마을 공동체에 필적할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자유마을을 생각하시고 작년 초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마을을 가입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뜨거운 핫 이슈로 내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망한다. 다행히 많은 국민들께서, 심지어 이재명을 찍은 그런 국민들께서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93% 이상의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한미군 철수만 잘 설득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자유마을 가입, 나아가 내년 총선 200석 확보, 3년 후에 자유통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입만 벌리면 주사파 및 좌파,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모든 사람이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바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가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은 여러분, 당장 우리 안보가 백척간두에 서지만 한미동맹에 결정적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평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을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전쟁을 막은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1925년에 로카르노 조약이라고 유럽에서 7개국이, 독일 히틀러를 비롯해서 7개국이 우리 평화를 유지하자, 절대 전쟁하지 말자, 그 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1928년에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웃기는 조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조약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켈로그와 프랑스의 외교장관 브리앙이 맺은 조약입니다. 이것은 모든 전쟁은 불법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약에 63년간
38년간 63개국이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켈로그 미 국무장관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대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전쟁이 없었던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1938년에 뮌헨 협정이 있습니다. 히틀러와 영국의 챔버레인 협상이 두 손을 맞잡고 이제는 절대로 전쟁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41년도에 2년 만에 히틀러는 깡그리 무시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예방하거나 억제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이 파리 평화협정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미 국무장관 키신저 박사가 있습니다. 키신저와 레독터가 38년도에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불과 2년도 못해서 베트남은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리 평화협정을 근거로 주 베트남 미군들이 1973년에 완전히 철수해버렸습니다. 철수했는데 모든 전투기, 탱커, 장갑차, 모든 무기를 다 주고 왔습니다. 세계 군사로 볼 때 당시에 4위 내지 5위인 베트남이 총 한 방 못 쏘보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미 간첩들에서 국내에서 갈등과 이념 경쟁, 이 간첩들에 포섭되고 속은 성녀, 신부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간첩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겁니다. 우리가 보트피플의 그런 장면을 얼마나 봤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화협정은 단 한 번도 전쟁을 예배하거나 억제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종전선언입니다. 종전협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면 정전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년 뒤에 종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그런 정전협정이다, 종전선언이다 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파리에서 열차에서 독일군 사령관과 연합군 사령관이 서명을 하고 그 이후에 그런 협정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1991년에 대테러전, 2002년에 이라크전, 그것도 그냥 정전 상태에서 아무런 협정이나 조약 없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느냐? 미군 철수라는 문제를 끕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6.25 이후에 몇 번의 기회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쳐내려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과 우리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가지고 대비를 잘한 탓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한미군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군들이 장기적으로 장기 주둔을 하고 많이 주둔한 나라는 지금 전부 세계 탑 7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미군들이 제일 많이 주둔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5만 5천여 명이 있습니다. 6회 공군 해병대가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독일입니다. 3만 5천 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3위가 우리입니다.
2만 6천 명 정도 있습니다. 4위가 이탈리아입니다. 12,000명 정도 있습니다. 5위가 영국입니다. 9천여 명 있습니다. 자, 이 나라들은 전부 2차 세계대전의 폐해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25라는 전쟁을 다시 한번 하고도, 일본은 원자탄의 피해를 보고도 미군들이 주둔했기 때문에 안보에 들어갈 예산을 경제성장으로 투자해서 지금 세계 탑 7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계 6위 내지 7위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한미군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경제성장을 하고 자유통일을 하고 자유통일 이후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맞짱뜨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근간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맺어놨기 때문에 지금 미군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프간 보시죠. 아프간은 2011년도에 4월 달에 수도가 함락되고 8일까지 전부 미군이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서 11월까지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왜 철수했느냐? 그때 미 국방장관과 미 합참은 2,500명 정도는 바그람 기지에 놔둬야 된다. 그래야 공군력이라도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지원할 수 있다.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국위구순주의,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철수해버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 완전히 철수했지만 지금 여러분 아프간 보십시오. 난민 유입과 난민 종족을 죽이고 완전히 엉망인 나라가 됐습니다. 필리핀도 예외가 아닙니다. 92년도에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아시아의 용이라는 필리핀이 지금 꼬레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의 장남인 작년도에 대통령이 다시 돼서 미군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4개 기지를 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군들이 장기 주둔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안정성에서 투자를 하고 미군들이 떠나가면은 모든 국제 기업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집니다. 안보만이 아닙니다. 이런데도 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한미군이 있어야 저는 미국이 한반도에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은 바로 개입할 수 있는 인계철선 역할을 합니다. 주한미군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시에 이 평화 상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하지만 유엔사의 후방 기지가 일본에 7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주한미군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미군들도 작전에 제한이 오고 우리는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유엔사를 해체시키려고 하느냐? 그 다음은 뻔한 일입니다. 기회를 노리고 그 다음에는 한미동맹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조심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에 있는 제 친구 미군 장성들 굉장히 지난 5년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국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여유만 있으면 자기 자식들 다 미국에 보내고 좌파 운동권도 정치인도 자기 자식들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왜 미국을 욕하고 미국을 상처를 줍니까? 여러분, 역사상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중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갑니까? 중국은 통일 이후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면은 주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이 주적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주적 개념을 복원한 겁니다. 국방부에서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적이 없다면 군대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선배님들, 여기에서는 우리 시민단체 지도자님들, 이 주한미군이야말로, 주한미군 철수야말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마을 가입에 이 이슈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던지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국의 장로님들 아주 이제 열심히 하려고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번 있는 사람들, 여기에 각종 우파 시민단체, 좌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한번 여기에 목숨을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